연금저축펀드 그런 계좌가 있어요. 정부에서 사람들이 하도 노후 준비 안 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제도죠. 근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이해 못 하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개별 주식을 사고 싶어 하고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개별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서 사셔라. 연금저축펀드라는 계좌가 있어요. 그건 정부에서 사람들이 하도 노후 준비 안 하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되게 좋아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뜨게 되고 거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환급을 해줘요. 그게 너무 좋은 제도죠. 그래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들어서 1년에 1,800만 원 채울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만 원, 어떤 사람은 70만 원. 꾸준하게 하면 10년, 20년 후에 엄청나게 큰 돈이 돼 있어요. 주식을 맞출 필요도 없죠.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ISA에서 내가 개별 주식도 사고 싶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용어로 두 개 다 연금저축펀드와 ISA 두 개 다 가져도 괜찮겠죠. 연금저축펀드는 저는 선호해요.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55세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심플하잖아요. 그냥 그것만 투자해서 그거는 가정주부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30만 원만 해도 되고 돈이 좀 많이 생기면 더 많이 해도 되고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세금 혜택, 그 다음에 ETF는 수수료가 싸다, 꾸준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그거예요. 그거면 다 되죠. 물론 직장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세금 혜택이 있을 거고요. 600만 원까지 투자했을 경우 600만 원 되려면 한 달에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대략 젊은 사람이 투자하게 되면 약 100만 원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돌려받으면 굉장히 크죠, 수익률이. 그 다음에 내가 ETF를 샀는데 거기서 배당도 줄 거 아니에요? 이자도 주겠죠. 그거 가지고 그것도 세금을 안 내요. 이 다음에 내가 55세 될 때 찾을 때 그때 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금 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이 엄청난 좋은 혜택이에요. 1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1,8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6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세금 보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소득의 수준 따라서 조금은 틀려요. 그래서 내가 600만 원을 채웠다 그러면 대략 100만 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600만 원 투자한 거에서 1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거는 설사 주식시장이 나쁘더라도 15%의 쿠션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새 기업들이 뭐를 하죠? 배당을 줍니다.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배당 소득세를. 근데 그것도 안 내요. 그것도 이 다음에 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은 세금을 내면 내 돈에서 나가는 거죠. 그게 안 나가요. 대신에 나를 위해서 일해요. 그리고 나중에 55세 됐을 때 그때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정부로서는 너무 큰 손해인 거예요. 그 세금으로 받아야 될 게 20년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무지하게 유리한 거죠. 정부에서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개인들한테 노후 준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십시오.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이걸 잘 이해 못하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개별 주식을 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두려워하세요. 자꾸 원금 보장력을 찾게 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돈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주식에 투자되는 거예요. 개별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서 ETF를 사셔라. 그리고 당장 시작해라. 돈 생기면 제일 먼저 투자부터 하시라.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시라. 그리고 기다리는 거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주식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하세요. 계속 기계적으로 투자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주식 들여다보지 마세요.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 혹시 두려웠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리딩방이나 이런 데에 사기당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연금저축펀드 열고 ETF 한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코스피 200, 미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S&P 500 두 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한두 개씩 더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작은 무조건 오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좌 열고 작은 돈이라도 3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200 사면 되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코스피 200을 산다는 얘기는 이미 바구니에서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일부를 또 S&P 500 사면 되죠. 내가 코스피 200을 샀다는 거는 200개 회사에 투자한 거예요. 일단 계좌를 열었으면 바구니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게 여러 가지 있죠.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되게 이제 큰 게 채권이냐 주식이냐, 그죠? 근데 내가 나이가 젊다 그러면 주식형 ETF를 많이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연세가 들었다
그러면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크니까 나는 나이가 70이니까 그 변동성이 싫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럼 채권형 ETF를 더 산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나이예요. 내가 얼마큼 투자할 기간이 남아있느냐, 30년 남아있느냐, 20년 남아있느냐, 아니면 10년 남아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식 비중이 처음에는 크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내가 내 전체 자산에서 주식형 ETF가 얼마큼 차지하는지 그걸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대다 그러면 주식형 ETF에 대부분의 자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형 ETF가 예를 들어서 내 포트폴리오의 50%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정해야 될 거야. 한국에 투자하는 ETF를 살까?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살까? 아니면 중간, 예를 들어서 50%는 한국에 투자하고 50%는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기 선호도예요. 10년, 20년, 30년 들고 있는 게 제일 현명한 거죠. 가능하면 안 파는 거예요. 최소 기간은 5년이고요. 적어도 5년은 봐야지 장기라고 얘기하지. 3년 동안에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낭패를 보죠. 만약에 3년 목표라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3년 동안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 3년 목표를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5년, 10년 이런 목적이 아니라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50대 딱 돼서 지금부터 투자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5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때 돈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럼 적어도 10억 원이 있어야 되겠구나. 20억 원이 있어야 되겠구나.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내가 50년을 더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지금 100세 시대니까 어떻게 돼요? 노후 준비를 당연히 신경 써야 되겠죠. 하루라도 일찍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시간, 복리의 마법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10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과 20대 때 투자한 사람과 30대 투자한 사람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내가 50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 내가 10살 때부터 투자하게 되면 내가 40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도 있어요. 그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금저축펀드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을 수밖에 없으면 그동안 세금 혜택을 받았던 거를 물어내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찾지 않는 게 좋죠. 잘 생각해보세요. 내 월급의 10%를 꾸준하게 한 사람은 빚을 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무리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놔두는 게 좋죠.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아마 미국에서는 그거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어요.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걸 담보로 빌리는 게 낫지 그걸 해지하는 것보다는 해지하게 되면 세금도 덜어 내야 되고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55세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얘기한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55세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정부에서 55세까지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노후 준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거 55세까지 못 기다려. 그거는 잘못된 시각이죠. 한국에서 보니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내 재산을 만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 재산을 없애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재산을 없애는 걸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돈을 일하게 하질 않아요. 그 돈은 어떻게 되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부자가 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요.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이. 그게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돈을 일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 그 기업이 돈을 벌고 나한테 돈도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주식 투자 안 하죠. 돈만 생기면 쇼핑을 하거나 특히 한국은 사교육비를 다 써버리죠. 아이들 자녀 교육에. 자녀를 부자를 만들려면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면 그 아이는 크게 부자가 될 텐데 우리는 잘못된 포커스를 맞췄죠. 공부 잘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는 거고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비싼 물건을 산다든가 또 자동차도 필요하지 않은데도 장수를 갖고 있든가 돈은 작은 돈이라도 함부로 쓰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예요.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쓰고 남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죠. 쓰기 전에 만드는 게 여유자금이에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겠다는 거는 그 거짓말이에요. 인생에서 노후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아직도 주식 투자를 수익률 게임으로 알아요.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 얼마 땄다고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 올랐다고 해서 팔고 떨어졌다고 손절매하고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기다림의 게임이에요. 150% 벌었다, 50% 벌었다. 이런 거는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이유는 노후 준비예요. 내가 만약에 30살이잖아요. 내가 주식을 샀어요.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은퇴할 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짧게 보죠. 3개월 보고, 2개월 보고. 어떤 분은 저한테 댓글을 달았던데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3개월은 들고 있어야 돼요. 3개월은요, 지극히 짧은 단기 투자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죠. 주식은 가격을 맞출 수는 없어요. 대신에 주식은 소유해야 돼요.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주식 투자를 수익률 게임으로 알아요.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 얼마 땄다고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꾸준히 사는 거예요. 내 월급의 10%, 15%. 그래서 30년 동안 했더니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게임이에요. 이렇게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150% 벌었다, 50% 벌었다. 이런 거는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20년 기다렸더니 10배가 되더라, 20배가 되더라. 그게 투자예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들고 있는 거다. 중간에 내가 주식 올랐다고 해서 팔고 떨어졌다고 손절매하고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투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맞출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실패하죠. 팔았더니 막 올라가요. 또 샀더니 또 내려가요. 종잡을 수가 없죠. 그건 카지노에 간 거예요.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도박과 투자의 다른 점은 뭘까요? 도박은 내가 알 수 없는 거에 재산을 거는 거고요. 투자는 전혀 다르죠. 투자는 내 돈이 돈을 버는 데에 투자가 된 거예요. 내가 기업을 산다는 얘기는 그 기업과 동업자가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손절매를 얘기하고 수익 실현을 얘기해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20% 벌었어요. 그럼 200만 원 벌었죠. 200만 원 번 게 나하고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투자 목적으로 알아요. 나는 계속 10%, 20% 했더니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꾸준하게 했더니 10년이 되니까 그게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그거 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살 때도 이유가 있죠. 살 때 왜 사요? 이 회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경영진도 튼튼하고, 회사가 물건도 좋고, 또 경쟁자도 별로 없고, 이 회사는 계속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죠. 팔 이유가 없죠. 언제 팔까요? 팔 때는 이해감각이 오를 때가 있어요. 버블릴 때. 내가 생각할 때 이 회사 가격은 5만 원인데, 갑자기 50만 원 된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이건 아닌데, 내가 이 회사 좋아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세상이 바뀌죠. 옛날에 어땠어요? 카메라, 코닥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다 없어졌죠. 그럴 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니까 그런 기업들은 정리를 할 때가 온 거죠. 그런 일은 갑자기 일어나진 않죠. 서서히 일어나니까 내 포트폴리오에서 그런 기업들은 줄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팔 때 어떻게 팔아요? 내가 20% 벌었으니까 팔아야죠. 그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팔을 때가 또 있죠. 정말로 너무너무 갖고 싶은 회사가 또 상장을 했어요. 근데 나는 다 투자돼 있잖아요. 그럼 일부러 팔 수밖에 없죠. 그 기업을 사야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해요. 막 차트를 보고 그래프가 어떻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보는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정말로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은 내 재산의 몇 %가 투자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투자되어 있는지, ETF에 투자되어 있는지, 어떤 계좌로 투자했는지, 연금저축펀드 계좌인지, ISA인지, 그게 중요하지. 내가 어떤 주식을 샀다, 언제 팔았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쏟죠. 정말로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어느 게 적절한 가격인지. 그게 왜 어렵냐면은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 회사가 매출액이 1년에 20% 올라갈지 10% 올라갈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적정한 가격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뭐예요? 퍼라는 걸 쓰죠. 퍼가 10이야. 그렇게 비싸지 않네? 근데 어떤 회사는 퍼가 50이에요. 그럼 비싼가 싼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이 회사는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테슬라 비싸요. 근데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그 가격을 주고라도 사는 거죠. 그거는 선택의 의미가 있죠.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차트를 보고 그래프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팔죠. 왜? 어떤 사람은 앞으로 계속 돈을 잘 벌 것 같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잘 벌긴 하지만 너무 비싸.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답은 아니죠. 하나 분명한 건 뭐예요? 따질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놓은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30% 벌었으니까 팔어. 또 20% 마이너스 되니까 또 손절매. 그런데 도박장에 간 거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주식 사면 10배 될 거예요. 그거는 절대 믿으면 안 되죠.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은행에 넣게 되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돈이 은행 예금이죠. 원금 보장은 될지 모르지만 일하지 않는 게으른 돈이죠. 이불에서 안 나오는 돈이에요. 돈을 벌려면
일어나면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일어나기 싫어도 일찍 일어나죠. 회사 가야 되죠. 근데 내 돈도 일해야 되잖아요. 내 돈은 이불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원금 보장령이라는 거는 내 돈이 이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투자가 돼야 사업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그 돈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자가 안 되죠. 30년 있었더니 원금 보장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허탈하죠. 그래서 노후 준비나 주식 투자나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빨리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30년 투자하면 다 몇십억씩 있을 거예요. 그거 노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원금 보장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5년 지나도 똑같고 10년 지나도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물가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잘못 선택한 거죠. 원금 보장형이라는 거는 내 머리에서 지워야 돼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더 그렇죠. 기업은 그거를 팔 때 비싸게 팔죠.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소유하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맥도날드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맥도날드는 계속 그 햄버거 가격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내가 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햄버거가 만약에 2배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돈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맥도날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맥도날드 주인이 됐잖아요. 그럼 맥도날드가 계속 가격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회사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은 안전한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 ETF예요. 코스피 200. ETF 사면 될 거를 사람들은 멀리 돌아가요. 내가 오늘 10만 원 투자하면 200개 기업에 투자한 거예요. 그 꾸준히 사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죠. 놀러 가는 거 좀 아끼고, 백화점 가서 비싼 백을 사는 거 아끼고,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현명한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운 길이 있는데, 노후 준비하는데, 멀리 가요. 무슨 주식 살까? 이거 언제 팔을까? 언제 살까? 괜히 팔았네? 괜히 샀네?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죠. 그거는 투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누가 일을 해요? 회사가 일하죠. 회사 임직원이 나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근데 자기가 일하려고 그래요. 그걸 현명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난 단타해갖고 돈 많이 벌었다. 100%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두 번은 운이 좋아요. 우리가 카지노에 가도 한두 번 따죠. 매일 가면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하죠?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투자했다. 그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 20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들 수도 있지만 나는 카지노에 가서 베팅하는 게 나을까요? 내가 삼성전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나을까요? 내가 카지노에 가서 슬롯 머신을 한다든가 테이블에서 게임을 한다든가 그거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내 돈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주식의 기업이 계속 돈을 벌라고 할까요? 돈을 잃어버리라고 할까요? 돈을 벌라고 하죠. 자본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싼지 비싼지를 사람들은 절대 가격으로 얘기를 해요. 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당 5,000원, 만원. 비싼 거는 삼성전자 20만 원. 그게 아니에요. 비싸다 싸다는 시가총액을 하는 것이 전체 시가총액, 주식 발행수 곱하기 주식 가격.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원짜리도 무지하게 비쌀 수 있죠. 발행한 숫자가 많으면. 곱해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비싸냐, 하이닉스가 비싸냐. 하이닉스는 100만 원이죠. 삼성전자 20만 원이죠. 어느 게 더 비싸요? 2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시가총액 삼성이 더 크죠. 그리고 지금 사야 되냐, 좀 기다려서 사냐. 제일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투자가 제일 좋을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라. 내가 삼성전자 하는 사람이 20만 원 들어가죠. 하이닉스 살려면 100만 원 필요하죠. 근데 ETF는 오늘부터 10만 원 투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하면 40%가 ETF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삼성전자 살 필요 없죠. ETF 사면 200개 기업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거 두 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지금 들어갈까 말까. 그거를 이제 제일 나쁜 투자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타이밍 못 맞춰요.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좋을 때도 사고 나쁠 때도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똑똑한 투자가예요. 그리고 위기가 왔다고 해서 팔지 말고 전 재산 팔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마라톤 뛰는 것처럼.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이 철학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무조건 시작하고 돈 생길 때마다 투자하고 소비를 줄이고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엄청난 기업이 될 수 있는 거 항상 있죠. 지금 잘 모르죠, 사람들.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성장성이 있는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그런 기업들이 자꾸 상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창업해야죠. 월급쟁이 하지 말고 창업해야죠. 미국처럼, 중국처럼.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많이 나와서 새롭게 상장이 되고 또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삼성전자처럼 그런 큰 기업들이 계속 나와야죠. 언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제 새로운 기업이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려면 자본시장이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미국처럼. 근데 일본은 그 돈이 어디 들어가 있죠? 부동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근데 한국은 다행히도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주식시장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일본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30년 내내 하락을 했어요.
일하지 않는 곳으로 돈이 갔죠. 부동산,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땅에 투자하는 민족과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민족과의 차이죠. 1980년에는요, 일본 회사들이 훨씬 컸어요, 미국 회사보다. 근데 그게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본은 계속 하락을 받고 한국은 그렇게 오다가 조금 정신을 차렸다 그럴까?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의 10%를 띄어갔어요. 무조건. 그리고 회사가 50%를 더 넣어줬어요. 그리고 초준생이면 월급이 박봉일 거잖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기다렸죠. 꾸준하게 내 월급의 10%씩 나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돈이 계속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또 한쪽에서 뭐예요? 새로운 창업이 생긴 거예요. 구글이 그거죠. 애플이고 넷플릭스, 엔비디아 지금 전부 미국에서만 나오죠. 왜 미국에서만 나올까요? 왜 일본에서 안 나오죠?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그걸 했고 우리나라도 그거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세계에서 두 번째 강대국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2050년에. 흥분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융교육을 안 하죠. 아직도 단타하죠. 아직도 샀다 팔았다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죠. 내 돈이 이불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금융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렇죠. 원금 보장이라는 건 없어요. 원금 보장은 어떨 때 있느냐? 내가 전세 자금이 필요할 때, 1년 안에 필요할 때 그건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20년 투자할 건데 왜 원금 보장을 해요? 지금 한국의 최악이에요. 퇴직연금의 비중이 원금 보장에 있는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한국까지 발전한 나라인데 주식 투자에만은 아주 후진국이에요. 두려워해요. 아직도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아직도 주식 투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한국의 문화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있죠.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주식 시장이 2,500일 때는 아무도 안 샀죠. 근데 또 6,000이 되니까 사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주식 투자의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는 거나 일단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는 큰 발전이죠. 초보자가 아닌 건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에는 초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경험이 많으면 주식 투자를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기본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투자해서도 엉터리로 투자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절대 초보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꾸 주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린이가 아닌 사람들은 투자를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낮춰 부르는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주린이란 말 대신에 뭐라 그럴까요? 개인 투자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관이 하는 거 기관 투자가. 그렇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는 어떻고 기관 투자가는 어떻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투자 경험이 없다고 해서 너무 낮춰서 얘기하죠. 근데 절대로 투자 경험이 많다고 해서 좋은 투자가는 아니에요. 누구나 투자 전문가입니다. 나는 나이도 있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경험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투자의 전문가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예요. 여러분들도 전문가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내 돈이 어디에 투자돼 있고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절대 전문가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죠? 첫 번째죠. 주식에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죠. 차트 보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절대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훌륭한 투자가가 될 수 있어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 잊지 말아라. 여유 자금을 만들어라.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해라. 근데 가장 투자하기 쉬운 방법이 뭘까요? ETF 사라. 다양한 ETF가 있다. 코스피 200이 좋고 S&P 500이 좋고 채권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다양해요. 그것만 사면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예요. 근데 투자 안 해봤으니까 전문가가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만약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에 투자해야 되고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여시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소비를 줄여야 되고요.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될 게 월급이 나오면 투자부터 하시고 나머지가 소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소비를 다 한 다음에 남는 돈이 없다 그래요. 저는 정말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50살이 되고 60살이 됐을 때 내가 돈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계산해 봐야 되죠. 내가 50살 되면 돈이 10억이 있어야 되겠구나. 5억이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를 믿어라. 자본주의라는 건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 돈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경기가 안 좋거나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 별로 안 좋죠. 또 인플레이션. 변수가 수도 없어 말해요. 또 어떤 때는 전쟁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남들을 싫어할 때 하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왜 안 사냐? 지금이 최고다. 근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투자하고 싶어. 그래서 사라고 하는 이유는
국내 ETF를 사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싸죠. 두 번째는 우리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기업에 돈이 들어가서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업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한국도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죠.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편견을 가져요. 난 미국만 믿을 수가 있어. 한국은 아니야. 그것도 잘못된 시각이라고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기를 바라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겁니다. 한국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한국 기업이 나쁜 데도 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기업에 비해서 훨씬 싸다. 근데 미국 주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퍼센테이지를 미국의 30%, 한국의 70%,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무조건 나는 미국 주식만 할 거야. 한국 주식 안 할 거야. 그거는 영리한 투자가가 아니에요. 영리한 투자가는 결국은 남들을 싫어할 때 주식을 사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제일 바닥일 때 왜 안 사냐? 지금이 최고다. 그게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남들이 전부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한국 주식. 그럴 때가 대부분 바잉 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경험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싫어할 때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죠. 연금저축펀드는 세금 혜택이 있어요. 세금 혜택이 있는 것부터 투자해야 되죠. 엄청난 혜택이에요. 근데 개별 주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15%의 수익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그 계좌 안에서는 펀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유일한 게 ETF예요. 왜 ETF가 중요하냐면 ETF는 사는 게 편리해요. 주식 사는 거죠. 살 수가 있어요. 또 수수료가 싸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내가 개별 주식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진짜 많아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투자하고 싶어. 그럴 땐 개별 주식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거기에 속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사회초년생들 무조건 해요.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하면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예측하는 것 대신에 내 라이프에서, 내 생활비에서, 월급에서 몇 퍼센트가 투자돼야 되느냐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전체 자산에 몇 퍼센트가 주식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런 거 결정해야 되죠.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대다. 그럼 100% 주식에 들어가야죠. 근데 내가 70세다. 그럼 변동성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30%, 40%를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내가 20대다. 그러면 내 모든 돈이 주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주식형 ETF. 전반적으로 회사가 돈을 버는지 또 어떤 때는 못 벌 때가 있죠. 경기가 안 좋거나 이자율이 강한 게 크죠.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 별로 안 좋죠. 또 인플레이션 변수가 수도 없어 말해요. 또 어떤 때는 전쟁도 일어나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종합 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어떤 때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때도 사면 싸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의 변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절대적으로 한국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란 일이 나고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도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팔아야 돼요. 근데 한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팔았던 것 같고 또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잠시 걱정이 되는 거죠.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근데 정말로 영리한 투자가들은 그것도 지나가리라 더 사거나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이 그때마다 놀래면 팔고 다시 사고 제일 잘못된 투자가가 20만 원이면은 가만히 있다가 5만 원 되면 사야지. 그걸 소위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주식시장은요 항상 불확실해요. 전쟁 이슈가 있죠. 또 전쟁이 끝나면 또 무슨 걱정이 생길까요?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또 걱정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 또 오일 가격은 어떻게 될까? 환율은 어떻게 될까?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다 알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 투자 철학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 거 아니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되면은요, 큰 돈이 돼 있을 거예요. 시장을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 그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영향을 끼치는 중에서 펀더멘털한 것이냐 진짜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냐 옛날에 우리 한국에 IMF가 온 것처럼 아니면 전염병이 생겼다든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런 것이냐 근데 이제 전쟁은 정치적인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펀더멘털한 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전쟁은 끝나겠죠. 인위적인 거잖아요. 경험으로 보면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거는 대부분 다시 올라간다. 그게 제 경험이에요. 전쟁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바잉 타임이다, 살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겁먹고 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800만 원 됐어요. 돈 잃은 거 아니에요. 그건 변동성이에요. 언제 잃은 걸까요? 내가 10년 지났는데 10년 후에도 8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때 내가 팔았어요. 그때 200만 원 손해본 거죠. 변동성은 손해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변동성은 맞출 수가 없어요. 막 들락달락 하잖아요. 나는 꾸준히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를 내가 1,000만 원 샀는데 1,200만 원 되면 팔고 800만 원 되면 또 손절매하고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장난치는 거예요. 카지노에 가서 슬롯머신 달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손절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왜 손절을 해요? 기업에 투자한 거 아니에요. 기업에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업의 주식이 괜찮다. 이 주식 사면 좋겠다 해서 내가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100만 원이 80만 원 됐어요. 회사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똑같은 회사예요. 근데 왜 손절해요? 더 사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직도 우리는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춰요.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내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 기업의 동업자라는 거예요. 내가 10주를 사면 내가 그 회사의 10주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주식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 좋은 거를 가지고 카지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돈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전업 투자하죠. 직장 그만두고 매일 책상에 앉아서 생활비를 벌려고 하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무조건 그거는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돈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일하는 거예요. 영어로 달러 코스트 에버러지라고 그래요. 뭐냐면 좋을 때도 사고 나쁠 때도 사기 때문에 단가가 에버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때는 안 사고 쌀 때 살라고 그러고 그런 마켓 타임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타기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단기간에 팔고 싶어서 하는 거는 이게 아니다 이거죠. 한국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AI가 나왔다는 게. 더구나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산성은 점점 기계에 비해서 낮아지겠죠. 내가 공부 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영수 잘할 필요 없죠. 근데 지금도 국영수 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러니까 나는 이 기계가 나를 대체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돈을 계속 더 많이 벌겠죠. 나보다 훨씬 많이 벌겠죠. 그래서 투자하는 게 옛날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기업에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비록 기계에 밀리겠지만 나는 다른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레저. 놀러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옛날에는 일주일 일했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일했죠. 즉 금요일까지 일하죠.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3일만 일할지도 몰라요. 4일만 일할지도 모릅니다. 인간보다 기계가 훨씬 잘하거든요. 앞으로 내가 어떤 라이프를 살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아, 지금부터는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잡을 잃겠구나. 잡을 잃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직업이 생깁니다. 근데 영리해야 되겠죠.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인생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낫죠. 지금은 국영수 잘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기계가 더 잘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부자를 만들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영리한 사람 하고는 끊고 그 돈으로 뭐 해요?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미국의 유태인들이 했듯이 한국도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녀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한 게 상장이 되고 거기에 돈이 또 투자가 되고 이렇게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한국이 가장 잘못된 게 금융교육을 안 한 거. 두 번째, 창업정신이 없는 거. 대부분 월급쟁이 하려고 그러죠. 월급쟁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로 해갖고는 노후 준비 안 되죠. 그 금융교육이 안정적이지 않은 걸 안정적인 거라고 착각했죠. 대한민국에 은퇴한 사람 중에서 노후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안정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안정됐어요, 안 됐어요? 착각한 거죠. 그런 안정된 게 아니라 금융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안정됐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뭐예요? 어렸을 때 투자를 가르쳐주고 금융교육하고 국영수 잘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죠. 창업하라고 그러고. 한국은 무조건 좋은 학교 가면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죠.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 관습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AI 시대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런 혁명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면 일본처럼 30년 내내 후회합니다. 일본은 30년 내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돈이 부동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기업이 안 나왔어요. 종신고용.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나와도 되는 문화.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조차 없었죠. 그게 일본을 계속 하락하게 만든 거고요.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뀌고 있죠. 적어도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근데 사고 팔고 하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도박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미국처럼 한번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퇴직연금이 들어가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401k 같은 경우가 미국의 주식시장을 바친 거예요.
꾸준하게 돈이 들어가고 60세까지 찾지 못하는 제도 때문에 지금 미국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국민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 안 찾아야 되고 그게 일을 하게 되고 다 같이 장기 투자하게 되면 다 부자가 됩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시작을 해야 돼요.